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대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의 외교장관을 미사일 쏴가지고 폭살을 시켰습니다. 그 항공무소에 서명하라니까 서명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쌍욕하고 삿대질하고 까죽깐죽거리는데 미사일 쏴가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재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까불면 다 죽입니다. 그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한테 과징금을 6,246억 원을 때렸습니다. 미국 기업 보고 철수하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철수하지 않고 철수하라고 하는 놈을 지구상에서 철수시킬 겁니다. 아마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이재명 얘는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해외 나와가지고 그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나도 탄핵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이 아니고 너는 뭐 선거법 위반 그 재판 재개되면은 뭐다? 당선 취소야. 탄핵이 아니고 너의 흔적은 없어지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네가 서명했던 모든 사인은 다 없어지는 거야. 탄핵이 아니고 이 양반아. 탄핵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거고 이재명이는 저거는 가짜기 때문에 저거는 선거법 위반 저거 재판만 하면은 저거는 당선 취소가 되는데 조희대 대법관하고 지금 이 부정선거하고 다 공범입니다. 선관위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 다 공범이다 공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싸그리 선관위 직원들 사형시킬 때 조희대 대법관도 사형시켜야 된다. 이게 같은 놈들이다. 자, 정청래가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탄핵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해킹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도 조작 가능하고 당내 경선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재선거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마도 저 사람은 민변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 당내 경선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올라가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괜히 재선거 하자고 하면은 선관위에서 오세훈을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저기 후보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올린 게 그런 게 터질까봐 그거를 걱정하는 건 아닌지 그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서요 투표자 수와 투표지의 수, 투표용지 숫자하고 투표자 수가 불일치합니다. 그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선관위가 본 투표함에도 손을 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전 투표하면 손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뭐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편 집중국에서 뭐 통과리하고 막 집어넣고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본 투표함에도 손을 댄 것 같다. 기표 안 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도장이 안 찍힌 투표용지가 몇십 장이 뭉탱이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관위 직원들이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지. 막 집어넣다 보니까는 이게 도장 안 찍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장 안 찍고 집어넣었다는 거야. 자, 지금 선관위가요. 전국에 번호 없는 불법 투표용지를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이고요. 경기도 선관위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결과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했는데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동부지법의 부장판사였다. 그러니까 증거보존 신청이 들어오는 걸 알고서 이 증거인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부지법하고 이 송파구 선관위의 이 증거인멸, 이 부정선거 얘들이 다 공범이다. 뭐 그래 봐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선관위가 투표용지 값을 아껴가지고 102억 성과 보너스를 받아갔습니다. 이 뭐다? 부정선거 입막음용이죠.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송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같이 무너집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현재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 쏘고 있고요.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6.25 지금 진짜 6.25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6.25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편 올라갔고 뭐 지금 뭐 앞으로 지금 한 4편 정도, 3편 더 올라가고 총 한 30편에서 한 40편 정도 뭐 몇천만 원 더 깨지는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슬 대표가 6월 25일부터 미국 워싱턴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6.25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을 후원해 주실 분들은 책을 구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요 사진들은 과거에 한국전쟁 추모공원에서 워싱턴에서 했었던 이 사진전 과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460페이지고 금액이 16만 원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을 하시고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교보문고는 16만 2천 원에 판매하는데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시면은 수수료가 40%가 교보문고로 가니까 사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이 현금으로 사주셔야지 그 돈으로 사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대북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북한 중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지난 8년 동안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무장관이 항복을 안 하자, 그리고 계속 깐죽깐죽거리고 딴지 걸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욕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마호크 49발로 이란을 폭격해가지고 외무장관을 폭사시켜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하고도 계속 전화하면서 전쟁 그만하라고 하는데 푸틴이 전쟁을 안 끝내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에다가 미국산 인공지능을 200차례 이상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탑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뭐 1000km 이상 떨어진 뭐 모스크바나 상테페제부르크 뭐 거기도 가서 폭격을 하고 정유시설도 폭격을 하는데, 저렇게 가랑비에 맞으면요 저거 러시아 타격이 심합니다.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대신 미국산 원유를 사게 만들고 아랍에미리트와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무제한 증산하게 만들어서 유가를 하락시키면 러시아 경제를 말려 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푸틴하고 허허 그래 친하다 하는데 뒤로는 뭐다? 그냥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흑해 입구인 그리스 아테네에 한국 하나오션 조선소를 배치하고 미국 함정이 거기서 수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흑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깐죽깐죽거리니까 유럽에서 미군들 빼니까는 지금 유럽이 군비 증강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박살나요. 그러고 그만하라고, 그만 싸우라고 하니까 계속 우크라이나 돈 대주니까 그래 그럼 계속 싸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돈 대줘야 되고 미군은 빠지고 자기들 자체 군비 증강해야 되고 하니까 이 유럽의 경제가 완전 박살난다. 그리고 푸틴 보고도 야 그만 싸우라고 하니까 안 싸우 계속 싸우니까는 그러면 끝까지 싸우다 뒤지라고 그냥 미국산 인공지능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에다 탑재를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저게 짜그라듭니다. 짜그라들고 경제가 무너지면 짜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죽이는 거고 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은요 이란에서 기름 안 들어오고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안 들어오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비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피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도 죽이고 저기 중국도 죽이고 이란도 죽이고 EU도 죽이고 이제 다 죽이고 이제 이재명이 죽이러 온다. 자, 정부가 쿠팡에다가 6,246억 원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미국 정부에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재명 정권이 중국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알리페이가 4천만 명 우리 국민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한테 우리나라 국민들 4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넘겼어. 그러면 애기들 빼고 전부 다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의 무슨 통신 뭐부터 주소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넘어간 거예요. 비밀번호 개인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민번호까지 다 넘어간 거지. 전화번호까지. 그런데 딸랑 중국 그 카카오페이는요, 그 2대 주주가 중국 텐센트입니다.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 텐센트니까 과징금을 딸랑 60억 때리고 중국인이 그 미국 기업인 쿠팡에서 일을 하던 중국인이 정보를 유출했는데 중국인 잡아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중국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쿠팡한테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하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가 전쟁을 선포하고 얼굴에다 가래침을 뱉은 겁니다. 이거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경찰이 법무부 동원해가지고 경찰 법무부 재판부 동원해가지고 모스탄 대사를 한국에다가 이게 지금 뭡니까 못 나가게 출국 금지를 시켰죠. 사실상 이거는 감금한 거지. 감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플랫폼 X 계정에다가 만일 네가 미국인을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너를 찾아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조폭 같은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터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만약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미국인을 협박하면은 네가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너를 추적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딱 타겟이 올라간 거죠. 자, 이재명이가 이코노미스트 지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들부들 지금 겁에 질리나 보지. 자기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놈은 해외 순방 가가지고 공소 취소하려고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서정욱 대표가 노무현 탄핵한 추미애처럼 정청래가 이재명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탄핵이 아니고 그 선거법 위반 재판만 시작을 하면은 저거는 그냥 당선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탄핵이란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고 이재명이는 당선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판사들한테 당선 취소시키라고 그래 이야기하면은 당선 취소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조만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경찰 국정원 공무원들 선관위 이재명이 빨리 손절하세요. 이재명한테 붙어 있다가 다 뒤진다. 자, 2023년 10월 10일 날 KBS 뉴스에서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하다.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여부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선관위 날인을 도용해서 사전투표 용지 무단 인쇄도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투표 감독관이 그 사전투표는 감독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끔 돼 있습니다. 개인 도장을. 그런데 지금 개인 도장을 직접 찍지를 않고 있다. 그냥 프린트로 한다. 이건 뭡니까? 선관위가 날인을 도용해가지고 밖에서 외부에서 인쇄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우편 집중국에서 대규모 통과리를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 부정선거의 핵심이라는 이야기고 선관위가 이 후보 저 후보 떨어뜨렸다가 붙였다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자, 부재자 투표도
조작이 가능하고 위탁 선거에도 보완점, 취약점 발견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게, 오세훈 시장이 민변 출신이니까 저 선관위하고 짜고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올라가도록 조작을 한 건 아닌지 우리가 그것도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선거를 하면 선관위가 고통스럽겠죠. 자기가 저기 당내에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붙여지는 선관위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선거 반대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해커가 개표 결과값도 변경할 수 있고요. 선관위가 북한 소행 해킹 사고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 그리고 선관위 PC가 북한 김숙희 조직에 해킹된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외부에서 부정선거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 투표자와 투표지 숫자가 하나도 안 맞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한미일보에서 이 특종을 때렸습니다. 한미일보 자유화혁신당 한미공동부정선거조사단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온 숫자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 상황표에 표시된 투표자 수와 개표 상황표에 표시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요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야 되고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전자개표기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개표 상황표 투표수 이게 B인데, B에서 투표 상황표 투표수 A를 빼면은 이게 여기 차이가 나오는데, 서울은 마이너스 24,179, 부산은 96 플러스, 대구는 마이너스 49, 인천은 마이너스 51, 광주는 플러스 109.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투표했다고 저기 선관위가 투표를 몇 명이 했어요 하고 숫자를 공표를 했죠. 그거 하고 실제로 이 저기 개표를 해가지고 몇 명이 투표했습니다. 이거 하고 선관위가 몇 명이 투표했어요 이거 발표한 거하고 실제로 표 까가지고 딱 그 나온 숫자하고 숫자가 안 맞다는 거야.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17개 시도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울산, 대전, 광주는 플러스 109, 대전은 플러스 1, 울산은 마이너스 1125, 세종은 마이너스 16, 경기는 마이너스 1069, 강원은 252, 플러스 252, 충북은 44, 충남은 327, 전북은 47, 전남은 플러스 152, 경북은 마이너스 54, 경남은 플러스 4991, 제주는 마이너스 114. 그러니까 뭐다?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 다 조작을 했다. 그래 봐야 됩니다. 예. 자, 잠실이동 제6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보다 투표자 수가 33명이 더 많습니다. 투표 그 매수는 1700장인데 선거일 투표자 수가 1733이야. 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선관위가 언론에 내놓는 자료들 중 신뢰가 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33명이 선관위 직원들이 표 집어넣은 거 아니냐 하니까 이거 단순 실수라고, 표기 오류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걸리면은 그거 제가 쓰고 갖다 놓으려고 한 건데 그거 너무하십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자, 가락이동 제3투표소의 경우 최종 투표지 수령 매수는 2450이며 투표자 수는 2252이므로 잔여 매수는 198이 되어야 하는데 302가 되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치 조작으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특정 후보를 올리고 붙여주고 그게 가능하다. 월계 3동 제5투표소의 경우 최종 수령 매수는 2300이고 투표자 수는 2066이면 잔여 매수가 234가 되어야 하는데 34만 남았습니다. 예. 자, 공직선거법 151조와 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추가로 추가로 가지고 온 이 투표용지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151조에 보면은. 그리고요, 이 추가용지 70%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17,247장은 번호가 없었다. 자, 선관위가 지금 투표용지 인쇄비는 110% 찍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가서 50%만 인쇄했다면 60%는 횡령입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입니다. 사람 수대로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고서 49%만 배부했으며 불법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했다는 말은 선관위가 자기들이 이 예비 투표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투표한테 도장을 찍고 기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투표함에다가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목적으로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예비 투표지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수만큼 찍어서 주면 되지. 자, 경기도 교육감 개표 결과 오류. 성남에서는 뒤바뀌고 광주에서는 중복 입력. 424표가 사라졌다. 사상 초유. 개표 오류. 선관위 이번엔 입력 오류. 경쟁 후보 득표 바뀌어. 자, 전북이어 경기 선관위 개표 오류. 서울 무번호 투표지는 규정 위반이다. 이거 한겨레가 때렸어요. 지금 불법 전국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지금 나눠준 거야 지금. 불법 투표용지가 나간 겁니다. 자, 전북에서는요.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중화산 1동 여기 이제 1투표소가 1004명은 누락이 되고요. 3투표소에 994가 한 번 더 이렇게 입력이 중복 입력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흘 뒤에 늑장 보고했다. 왜인가 보니까는 현충일이라서 안 됐고 보고를 못했고 조퇴라서 보고를 못했고 뭐 그랬대요. 전북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전북의 그 지방 판사 아닙니까? 판사가 지금 사과를 해서 자, 절차 따라서 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절차 따라서 수정한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선관위가 데이터를 만질 수가 없다. 전산 오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전부 다 전산 오류가 난 거고 지금 선관위가 손으로 직접 손으로 써 넣는다는 게 다 뽀록이 난 거죠. 그 투표용지 부적 더 있었다. 7,194장. 이게 뭐다? 전부 다 불법이다 이게.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안 지키면요, 이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있을 이유가 없지. 공직선거법을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자, 법원이 지금 잠실 투표소 증거물 확보가 불발됐는데 송파구 선관위가 어제 폐기를 했대. 어제. 그래가지고 송파구 선관위원장하고 전부 다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 동부지법 수석 부장판사였다. 그러면 서울 동부지법에다가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은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는 그 사실이 민소영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 귀에 들어갔을 거고 그래가지고 증거인멸을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하고 이 동부지법하고 송파구 선관위하고 이 부정선거 한 몸이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투표를 안 한 투표용지, 기표가 안 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 박주현 변호사 TV에 나온 건데 내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도장이 안 찍힌 투표용지가 이게 막 몇십 장이 연달아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뭐다? 선관위 직원들이 집어넣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투표를 안 한 건데 이거는 그죠? 손이 안 찍혔는데 이렇게 많이 이 투표를 안 한 건데 이거는 그죠? 손이 안 찍혔는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참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가짜 투표용지도 무더기 통속 본 투표함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뭐다 또 저기 사전 투표함도 우체국에서 또 무더기로 집어넣고
얼마 전에 성남에서 안산시 그 투표 용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남시 시장 그 투표통에 투표 봉투에 관내에서 왔는데 투표 용지가 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성남시의 그 투표 용지도 들어있고 그리고 추가로 안산시 비례대표 투표 용지도 들어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다? 한 곳에서 작업해가지고 봉투에다 막 집어넣다가 안산으로 넣어야 될 게 이게 지금 성남시 그 봉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한 곳에서 막 이 봉투에 표 집어넣고 해가지고 자기들 찍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작업을 하다가 그게 실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하게 투표용지도 집어넣고 그리고 저 투표용지도 빼돌려 놨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보고서 이거 투표용지 자기들 도장 찍어가지고 몰래 집어넣고 그 짓을 하려고 한 거지. 사전에 속된 말로 저기 투표 몇 명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숫자 조작해 놓고 나중에 그만큼 찍어가지고 추가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짓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뽀록 난 거야 지금. 본투표 통도 건드리고 사전투표 통도 건드리고 전산도 건드리고 지금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선관위 주도로. 그러면 저기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 아닙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특검 반대하지. 자, 장신대와 총신대는요 신학대학입니다. 예비 목사님들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치면서 이 시국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님들 이 목회를 그만둬야죠. 당장 눈에 보이는 진실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 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 목사는 뭐다? 무식한 놈이다. 그 목사가 아니고 무식한 놈이에요. 그 왜냐면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교회에 그 총회를 갖다가 정부가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야 뭔 소리야? 야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는데 아메리카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정부가 간섭을 해? 야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의 왕들이 저기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항 빼. 야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마. 그게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무식한 건지 못 배운 건지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세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는데요. 그런 목사는 절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나가가지고 일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사람들 대중 연설을 많이 한 거야. 대중 연설을 말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오염된다. 오염되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는 게 안 되지. 종교는 정치에 개입을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거 목사도 가짜고 이거 뭐 지금 대통령도 가짜고 정치인도 가짜고 이 가짜 아닌 게 너무 많아. 자 투표용지 축소 회의록 안 내고 버티는 선관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7곳을 지금 수사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13시간 만에 전부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죠. 근데 행안부 장관이 윤호중 아닙니까? 우리 부유은의 김미영 대표가 윤호중이가 부정선거의 그 주범이다. 그 주범 5명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증거인멸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요, 선관위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그 비상경험할 때 군인들이 가가지고 서버 이렇게 가서 뭐 사진 찍고 하는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서버가 이번에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해야 돼요. 빨리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이 분석을 해야 된다. 경찰이 저 서버를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선관위가요, 지선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관련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반면 성과 상여금은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올해 편성된 성과 상여금이 91억 7,362만 9천 원인데 집행은 10억 1,097만 8천 원을 초과해가지고 총 102억 4,467만 7천 원을 이미 집행해가지고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투표 용지값 110% 받아가고 투표지는 50%만 인쇄하고 투표지값 60%를 성과급으로 나눠 가지면요, 이건 도둑놈이고 업무상 배임 횡령입니다. 이 뭐다? 부정선거 했으니까 너 다들 돈 나눠 먹어서 입 다물어. 아가리 닥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들고 나오고 선관위 특검을 들고 나오자 평소에 그렇게 특검을 좋아하던 민주당은 특검은 안 되고 아무 의미 없는 증거인멸용 선관위 국정조사를 하자고 들고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이도 국정조사 하자 그러고 누구야 저기 민주당도 국정조사 하자 그러죠. 왜 국정조사 하자고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다고. 시간 질질 끌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잊어먹겠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관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민주당하고 이재명이하고 같이 걸려있다. 이재명이가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막 압력을 넣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가 아유 나는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냥 손 놓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가 불법인 거 알거든. 자기 감옥 가는 거 알거든. 그런 불법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정선거는 안 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드러날까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이 되면요, 이재명이 공천 취소를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관위하고 짜고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무더기로 본투표함에 표를 집어넣고 전산 조작하고 한 게 드러나게 되고 이재명 등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사형당합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줄줄이 사형당하고 선관위 줄줄이 사형당하고 5.18 단체들이 줄줄이 와야 되는 등 지난 3, 40년 동안 공작한 결과가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지금 선관위 특검하고 재선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주고 좀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매일 여기 나가나 봐요. 저 잠실에. 저도 어제 잠실에 밤에 다녀왔는데 부정선거, 재선거 이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로 손으로 썼대 직접.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손으로 써가지고 지금 들고 다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들, 이 첩자들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하고 재선거를 하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개멸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특검을 반대하고 재선거를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 간첩이란 이야기지. 왜냐하면 저 서버를 까가지고 특검을 하면요, 중국이 여기 개입한 것도 해킹한 것도 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거 전쟁이야. 데프콘 원 발동이라고. 데프콘 원 발동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된 그 3조에 따르면은 사이버 해킹, 부정선거 이런 것도 그 전시를 선포할 수 있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재로서는 장동혁 대표를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잠실의 인원을 청와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흩어버리려고 공작하다가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이 현수막을 누가 썼냐면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면은 강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종로 경찰서장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회에 나오는 경찰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뭐 복면에다가 얼굴 선글라스를 끼고 이건 얼굴을 알 수가 없어. 응? 국민들을 지금 테러범으로 보고 진압하는 건 아닌지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경찰들이 복면 쓰고 우리 국민들 두들겨 패는 영상입니다. 비폭력 선거권 시위를 하던 애국시민을 폭행한 경찰을 당장 구속해야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폭력 선거권 시위를 하던 애국 시민을 폭행한 경찰을 당장 구속해야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복면성 경찰들이 잠실에 저 20대 학생을 저렇게 저 폭행을 해가지고 이마가 저래 찢어지고 저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70 먹은 어르신을 70 넘은 어르신 4명을 끌고 나갔어요. 저 땅바닥에 질질.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저 복면 쓴 게 저게 한국 경찰이 아니다. 한국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 저 두들겨 패나?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심한 거는 이 천안문 사태 때 만들어진 자유의 꽃이라는 그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 경찰들이 등을 돌려요. 여기 지금 이 유리 문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은 우리 시민들을 보고 시민들 쪽을 보고 서 있어요. 얼굴을 시민들 쪽으로 보고 서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경찰들은 원래대로 하면은 시민들 얼굴을 보고서 이 경비를 서야 되는데 등을 돌리고 경비를 서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긴급 뉴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 종로 경찰서장이 복면 쓰면 강도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복면 벗으라고 했는데 경찰은 저렇게 쓰고 있고, 야 그리고 천안문 노래 틀어주니까 다 등 돌리고 있고 이름이 뭐 채누리흰 이거 도저히 한국 이름이 아닌 사람도 있고 명찰이 안에 입은 그 와이셔츠에 있는 이름하고 그 겉에 입은 조끼하고 이름이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공안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요 빨리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그 전국의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것들 중국 공안하고 각 성의 공안들하고 MOU 체결한 것들 그런 거를 폐기를 하세요. 그리고 경찰 복장도 이게 뭐 중국 공안처럼 똑같이 생긴 중국 공안 복장하고 똑같이 생긴 옷을 그렇게 만들어 입히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국민이 가장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에 뼈 있는 말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은 이재명이 지금 빨리 재판 재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이번 주 주말 확 지나가면은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다 튀어나올 거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아마 정치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중국 간첩이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저 이제 뭐 미국에서 손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재명이가 지랄 연병을 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자기들 갈 길을 간다. 근데 미국에 가는 길이 뭔지 한번 보니까는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머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면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번 뭐 부정선거 저거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D&I 국장이 6월 30일 날 퇴임을 하면서 한국의 A웹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 이거 발표하면은 그때부터 대규모 체포가 들어올 겁니다. 체포 작전이 들어오면은 선관위 직원들, A웹 직원들 줄줄이 잡혀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런 딥스테이트들이 완전히 와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카드가 너무 많다. 이재명이가 조만간에 오래 못 간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키는 거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파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미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 항공기 기체 기술을 모두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 움직이는 미군의 육해공 해병대의 헬기, 수송기 그리고 전투기가 어디서 수리를 하냐면 한국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기체 설계도부터 해가지고 엔진 설계도가 전부 다 넘어오겠죠. 예. 그리고 57조 원을 또 한국 업체들한테 준다. 그리고 4천조 원치 한국산 원전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1600조 원치 미국 함정 건조하는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게 배려를 하고 연 20조 원치 미국 함정 수리하는 시장에도 한국 조선 업체들이 들어가도록 배려를 한다. 그리고 8,700조 원치의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 이런 걸 또 사야 돼요. 그러면 수천조가 아니고 미국이 한국한테 주는 돈이 1경이 넘어갑니다. 1경이.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한국 무기를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한국 무기가 나가면은 한국 무기를 사간 나라는 원전, 뭐 고속철도, 뭐 건설 다 가겠죠. 한국 무기를 사간 나라는 경제표준, 산업표준, 문화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뀐다. 자, 그리고 미국의 서부에서 한반도로 들어와 가지고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 가지고 카스피해, 흑해를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다시 미국의 동부로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무역 루트를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여기는 바이블 벨트가 형성된다. 성경 벨트인데 왜 성경 벨트냐?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성경이 슬슬 들어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은 만주를 동북 삼성을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완전히 한국화가 돼버렸고 몽골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구려 연방이 부활되는데 이 고구려 연방을 누가 컨트롤한다? 한국이 컨트롤하는 거죠. 한국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동으로 가면은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동으로 가고 한국이 서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미국 쪽으로 가면 미국 쪽에 달라붙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힘이 빠진다고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은 이 극동 러시아를 쪼개가지고 한국에다가 붙여버린다고 미국에서 극동 러시아를 여기는 쪼개질 수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몽골리안들 우리 같이 생긴 동양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로 올라가면은 고구려 발해 고조선이 나옵니다. 고조선. 근데 여기 가보니까는 우리나라하고 풍습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저기 자기들은 곰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당군 신화하고 당군 이야기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파형 동검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 고조선 때 사람들이 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은 뭐 여기 야쿠츠쿠 이런 데로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이란전은 마무리 단계고 중국은 내전 돌입했고요. 북한은 의미가 없고 이재명이는 코스피만 3,000m로 붕괴시키면 퇴출되겠죠. 자,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특수 군사작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고 헌법을 새로 만들어주고 다수 정당제를 출범시키는 전략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 말려 죽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050년까지 한국인이 소득 세계 2위, GDP 8만 1,000불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 밑에 숨어 있었던 그 좌파 연예인들 이번에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면 얘들은 앞으로 영원히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좌파 목사들 한마디도 못하죠. 영원히 한마디도 못하고요.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이게 발본 세곤돼 가지고 뿌리채 뽑히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5.18까지도 다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5.18 유공자들, 그 공무원들 지금 들어가 있는 놈들 싸그리 다 뽑히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70년 동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또 70년 깔끔하게 살려고 하면 종북 주사파 한번 청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대북 방송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6.25 진짜 6.25 이야기 저희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 가세요.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 3-40편 만들려면 또 한 몇천만 원 깨지는데 좀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크런 에너지 1점
디크는 이제 광고입니다. 광고 보실 분만 보시고 안 보실 분 안 보셔도 돼요. 방송 끝났습니다. 자, 김용식 박사님이 저의 그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거 그냥 똑같은 광고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학 박사님입니다. 따님이 한의사고 한약학 박사인데, 이 디크린 에너지가 만성 피로 기진맥진에 좋습니다. 26가지 천연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한약재죠. 한약재를 달여 가지고 이렇게 증류를 해 가지고 저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생수처럼 투명하게 만드는데, 한약의 쓴맛도 빼버리고 한약의 그 시꺼먼 색을 뺐어요. 생수처럼 저렇게 마시기 좋게 해놨는데, 저거를 마시면요, 제가 작년에 1, 2, 3월 달에 감기 몸살에 춥고 배고프고 감기 몸살 만성 피로에 과로에 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그때 닌겔 3만 원짜리 맞을 돈도 없었다고. 그때는 그 아스팔트 활동 15년 하니까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걸레가 된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거죠. 근데 그때 저거 이거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 저는 저게 그때 그 생수인가 싶어가지고 머그컵에다가 가득 따라가지고 풀로 따라가지고 그 이빠이 그냥 한 잔 쫙 마시는데, 오전에 출근하면요, 오전에 마시면 오전 내도록 자, 오후에 그 마시면은 오후 내도록 자, 그 저녁에 마시면 저녁 내도록 자, 그 다음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난 이러다 내가 죽는가 생각했어요. 계속 잠만 자니까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나면은 만성 피로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냥 저처럼 그냥 무식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 커피 잔에다가 원액을 절반 정도 넣고 뭐 뜨거운 물이나 찬물 정도 절반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잔 쭉 드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샤워하시고 뭐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한 잔 드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깊은 잠을 잡니다.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 잔 거는 한 뭐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엄청 깊은 잠을 자요. 그리고 저걸 마시면은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뇨작용으로 몸에 독소가 빠진다 하더라고. 근데 자꾸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서 내 여쭤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를 먹으면 배가 고픈 줄 몰라요. 왜 배가 고픈지 모르냐면, 26가지 천연 물질을 갖다가, 제 한약재죠. 그 영양분이 들어 있으니까 배가 안 고픈 거죠. 우리 닌겔 맞으면은 배 안 고프잖아요. 그 포도당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르신들, 기력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저기 그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분들, 그리고 중병에서 회복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만성 피로도 물론 좋고요. 저는 이걸 마시니까, 그전에 내가 1kg를 못 걸었어. 1kg가 뭐야? 걷는 것 자체를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야, 저거 걸어야 되나? 그래서 500m도 채 못 걸었다고. 만성 피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싫어, 귀찮아. 모든 게 싫어, 귀찮아. 책상에 1시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냥 한 몇 시간, 한 2시간씩 이렇게 침대에 누가 자야 돼. 피곤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먹고 나니까는 뭐 몇 킬로씩 걸어도 뭐 멀쩡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추운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상에 뭐 10시간, 15시간 앉아있어도 힘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혓바늘 터지죠. 피곤하면은 혓바닥이 막 토돌토돌 막 터지잖아요. 막 혓바늘 돋고 하는데, 저거를 마시면 혓바늘 돋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체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시력이, 내가 초점이 잘 안 맞고 그러거든요. 이게 좀 체력이 떨어지면. 근데 저거를 먹으면 초점이 또렷하게 맞아져요.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2리터, 1.8리터 한 병씩도 팔고요. 4병들이 한 박스도 팝니다.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팔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 파는데,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는 사실 이게 77만 원인데, 이게 뭐 저희 방송 보고 왔다고 하시면 이거 할인을 해주세요. 할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맑은 오향, 저거 5병을 한 박스를 넣어주시는데, 저게 13만 원인가? 뭐 10만 원 넘어요. 그런데 제 이맑은 오향은 뭐냐면 허브인데요. 저거를 마시면 속이 뻥 뚫립니다. 그런데 저거를 물에 타가지고 조금씩 드시고, 뭐 홀짝홀짝 드시더라도 뭐 이틀에 한 병 정도, 그 정도로 드시면 좋은데, 저는 저게 뭐 그냥 바카스 같은 자양강장제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그 한 병을 풀로 다 마신 거죠. 벌컥벌컥 마셨더만은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 저건 조금씩 드시면 좋다. 자, 0563-2358번이고요.
자, 이게 MD 저널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가 MD 저널인데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MD 특집으로 2023년에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 영문으로 소개되어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고, 근데 현직 의사들이 집필집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 등 전문가들입니다. 여기다가 개소리 헛소리 써놨다가 고발당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성능은 확실하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 해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